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가까우면 다 말해야지. 연인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진짜 친구라면 숨김없이 털어놔야지. 우리는 이런 말들을 당연한 진리처럼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관계라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믿음. 심지어 나의 가장 깊은 상처, 속마음, 그리고 순간의 감정까지도 전부 꺼내놓아야 신뢰가 쌓인다고 여겼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선택적으로 말하고 선택적으로 침묵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이 용기가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친밀감이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사랑, 우정,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한 거리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소중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현재의 고민, 머릿속을 맴도는 잡다한 생각들, 심지어 감정의 작은 파편들까지도 숨김없는 대화가 신뢰를 쌓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심리학자 에스터 페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감은 완전한 노출이 아니라 거리와 신비에서 태어난다.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려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마저 지워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신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자아와 그림자, 섀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쉽게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려는 충동은 사실 이 그림자를 타인의 손에 맡기고 싶어하는 욕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너라도 이해해줘 라는 무의식적인 외침이죠. 하지만 그림자는 나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전부 넘기지 않고 스스로 껴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도 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하지만 진짜 친밀함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매일의 사소한 감정을 전부 털어놓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연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노출은 자신을 잃게 만든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관계에서 거리라는 단어를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한치의 공간도 없이 밀착된 관계를 갈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는 거리를 소외와 동일시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면 우리는 이를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는 거지? 날 신뢰하지 않는 걸까? 라는 불안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둘째, 불안이 우리를 거리 없는 밀착으로 몰아갑니다. 이스터 페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친밀함을 통해 불안을 다루려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안 때문에 좁혀진 거리는 관계를 질식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밀착은 오히려 관계의 숨 쉴 틈을 없애고 서로를 올가매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려 하면 결국 한쪽은 지치고 다른 한쪽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는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 우정이 얕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란 두 개의 자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로 완전히 융합되려 하면 개별성은 사라지고 갈등이 피어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빛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린 더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인데 왜 멀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나요? 어쩌면 그건 관계에 숨 쉴 틈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려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질식시키고 결국 서로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예. 내면의 비밀을 지킬 권리. 모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오직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하루의 모든 감정을 털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나로 관계에 임할 수 있게 합니다. 2.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받는 자유. 누군가가 연락이 잠시 끊겼다고 해서 그게 곧 당신을 거부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며칠 동안 답장이 느리다고 해서 당신을 멀리하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간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3.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 이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돼라는 말이 때로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의 뿌리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공감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굳이 모든 이야기를 묻지 않고 네가 준비되면 말해줘 라고 말하는 것. 그 침묵 속에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더 단단한 신뢰로 묶어줍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갖고 있을 때 진정한 전체성을 가진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하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존재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고유한 세계가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자아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스터 페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욕망은 동일한 공간에서 자라지 않는다. 사랑은 익숙함에서 자라고 욕망은 거리에서 자란다. 이 말은 사랑과 욕망이 서로 다른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하지만 욕망은 신비와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너무 많은 일상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새로울 것이 없어지고 매력이 퇴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가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 때로는 서로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을 때 관계는 더 생동감 있게 유지됩니다. 이 두 학자의 통찰은 우리가 사랑과 우정에서 여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연인이든 친구든 우리는 항상 서로를 향해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순간을 대화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런 여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말은 너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관계입니다. 거리를 두더라도 우린 여전히 함께 있어 라는 확신이 있는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는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써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뢰, 숨겨진 부분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존중,
그리고 서로를 덜어내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균형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유를 사랑의 증거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공유의 양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얼마나 깊이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지 않더라도 그 친구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습니다. 연인이 당신의 모든 생각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그들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침묵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서로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공감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관계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더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가까움이란 거리 없는 일체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고요한 내면을 존중하고 그들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다 알고 싶지 않아. 그저 네가 너답게 있을 수 있도록 옆에 있고 싶어. 그 말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관계에 새로운 여백이 생기길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리고 당신의 거리가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